함께하는 현명한 결정, 공유 의사 결정. 앞의 영상들은 오늘의 영상을 하기 위한 밑밥이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긴 한데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들어보시면 오늘 할 내용들을 다 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짧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 의료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 의사가 서로 보완 또는 서로 돕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그리고 환자에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의료 행위는 결국 환자한테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몸 또는 환자의 구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사실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의학적 지식에서는 비전문가 환자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환자는 자신의 삶, 경험, 그리고 가치에 대한 전문가, 치과 의사는 자신의 지식, 치의학 또는 의학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등하게 만나서 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 마친 것 같은데요. 공유 의사결정 다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유 의사결정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와 의사, 치과 의사가 함께 이게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끝인가요? 근데 전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공유 의사결정이 뭐야? 제가 설명하다가도 이게 내가 하고 있던 것과 뭐가 다르지?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각자의 어떤 환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 있을 텐데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자가 생각하는 참여, 의료진이 생각하는 참여,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이게 다 좀 다를 거고요. 환자는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뭐야? 치과 의사는 환자가 한 이 정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의료진이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절차, 도구를 만들고 이용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공유 의사결정 모델을 하나 만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모델을 설명해 주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밥을 너무 잘 깔아주셔서 공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모호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화하고 틀을 만들자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다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의사들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공간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언제 참여해야 될지 몰라서 참여해도 되나 하다 보면 환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걸 하는 것이지만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규정화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공유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은 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면서 좋은 결정을 하고 치과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툴들을 이용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치과 의사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부담을 덜어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만들었거든요. 공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사실 공부하면서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하지?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인용이 많이 된 게 엘윈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모델이더라고요. 3단계의 3톡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첫 단계는 초이스톡, 그 다음에 옵션톡, 디시전톡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또 2017년에는 또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3가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환자에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가 팀톡이잖아요. 우리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동등하게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이 의사결정을 해결할 거다. 그 과정을 환자에게 인식해 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쉽게 말하면 의료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까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택까지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정보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환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과정과 도구들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그 단계를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옵션톡과 마지막 단계 디시전톡 사이에는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자가
선호하는 가치에 대해서 치과 의사나 의사가 이거를 알아내야 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갖고 있는 선호되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간과되기 쉽다고 말씀을 계속 얘기해왔는데 환자에 대한 선호 가치를 캐치하고 그것들을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정보를 모으는 과정, 이 디시전 톡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치과 의사와 환자가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 단계, 이 세 단계를 치과의 환경에 맞춰서 최대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했고요. 진료실에서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환자가 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치주 상태를 봐야 되니까 치주 검침도 하고요. 동요도를 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어떻게 되어 있고 분지부 병소가 있던 상태였고요. 근관 치료도 되어 있었고 근관 병소는 그런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의학적 정보를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환자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 옵션들이 정말 많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너무 많은 것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크게 이치아를 먼저 빼고 진행할지 아니면 이치아를 유지하는 치료들, 치주치료나 근관치료들을 진행할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분께 공유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설명을 똑같이 드리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마련해서 어떤 건지 볼 수 있게 하고 치주질환이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것들도 영상을 좀 마련해서 바로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봅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위에 있어서 정보들을 의사와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어떤 환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환자의 선호 가치를 체득하는 그런 과정을 웹사이트로 거의 만들었습니다. 곧 릴리즈가 될 건데 환자들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치과에서나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고요. 어느 누구나 어느 치과에서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과제이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이제 릴리즈가 되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들어오면 되고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넣어요. 이 의료 정보를 넣는다 하더라도 다 암호화되게 돼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넣는 것일 뿐입니다. 환자에 대한 인구학적인 데이터 몇 가지만 이렇게 넣고요.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이슈인지만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 상태가 나쁜 상황, 각각의 치료 여부, 진행 여부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약복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환자가 얼만큼 자율도를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근에는 논문도 냈는데요. 그 환자가 어느 정도 의사에게 의존해서 결정하고 싶은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지를 모델을 통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환자 자신도 내가 결정하고 싶은지, 의사에게 더 의존하고 싶은지 자기도 모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심으로써 자기의 자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사결정에서 의사는 같이 참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58%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까 진료실에서 있던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넣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이렇게 넣었고요. 전 4가지를 다 골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카드뉴스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카테고리는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카드뉴스가 보통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사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임상 연구 결과들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프로토콜을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환자들이 선호하는 가치를 알아봅니다. 총 6개의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치과 진료를 할 때 몇 번이든 올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올 수 있는 날이 제한적이야.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내원이 제한된 사람도 있으니까요.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불확실해도 나는 뭐 할 거야. 아니야. 혹은 단단한 걸 꼭 씹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심미적인 게 외관상의 변화를 원하는 분인지 아닌지, 방법을 결정할 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지 아닌지, 비용과 상관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환자분의 가치를 조사를 합니다. 심미적인 부분은 다 빼고 임플란트 하는 건 어떻다. 치주치료를 해서 살리는 건 어떻다. 저작 면에서는 어떤 게 데이터가 좋더라. 이런 것들은 좀 만족도가 좋더라. 이런 임상 데이터들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원 횟수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문헌상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끝내는 게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 더 추가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비용도 적게 들고 싶고요. 당연히 단단한 거 씹고 싶고요. 당연히 치아도 살리고 싶고요. 당연히 내원 횟수도 적게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호하게 되거든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일까라고 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로 공부했던 이 선호 가치들이 어떤 게 제일 우선순위인지 고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나는 비용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관련한 의정보를 다 들으시더니 비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네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게 더 중요했어 하시면서 우선 선호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선호 가치의 우선순위를 꼭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호 가치를 넣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웹사이트가 아직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선호 가치가 아직 명시가 안 됐는데요. 이 결과를 환자에게, 주치의가 되는 치과 의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 전달은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치과 의사와 환자가 더 많은 상담을 할 수 있고, 환자는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자기의 선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또 참여하게 되고요. 참여하면서 환자도 공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알아가게 되고, 치과 의사는 그거를 체득하게 됨으로써 환자에게 더 맞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환자는 사실 암묵적으로만 알고 있지 딱 집어가지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환자의 자기 발견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스템 또는 이런 도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이렇게 웹페이지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일상화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걱정은 우리나라의 진료 시스템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더 찾아주고 환자에게 더 좋은 걸 하게 하느냐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어떻게 환자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조사했던 것들을 집에서도 가서 보실 수 있게도 만들었거든요. 일상에서 사실 이게 병원을 한 번 더 찾는 게 어렵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면 집에서도 또 한 번 보고 나중에 가서 결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환자들이 또 찾아주시고 또 활용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회적으로 다 좋은 방향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광고 아닌 광고를 이렇게 대놓고 광고인가요? 치주 질환에 이환된 치아에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그런 것도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가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공유의사 결정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나 치과의사분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